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 10종목 중 9종목이 하락하는 큰 하락장에서도 HLB는 큰 재료를 등에 업고 소폭 상승이지만 양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HLB가 권리를 인수한 나노코박스 코로나 백신에 관한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3,060선으로 떨어졌고 2% 이상 빠진 코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우려 및 중국발 리스크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과도하게 보여줬습니다. HLB를 제외한 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수가 3% 떨어지면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 계좌에서는 6%가 빠지고 지수가 5%가 빠지면 계좌에서는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코로나로 인해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그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다음 분기 실적도 기업들은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증시 하락폭은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어제 미국 나스닥, 다우를 포함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여 차주 월요일 한국장은 상승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LB가 권리를 인수한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는 이미 임상 3단계를 진행했고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해 나노코박스 임상시험 3단계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베트남 보건부 의료연구윤리위원회는 1단계 결과와 중간 보고를 받고 2단계 시험 임상을 허가했으며 현재 3단계 임상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8월 15일까지 2단계 임상 보고서와 3단계 임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나노젠에 요구했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한 결론은 오는 9월 말 나올 예정인데 추석 등을 포함하면 주식 거래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은 재생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험 후 예비평가에서 나노코박스는 높은 항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노젠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6개월간의 검사 후에도 대조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항체를 유지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주사 후 안전했으며 밝혀진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일부는 주사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주사 부위 통증을 나타냈지만 의료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는 델타, 알파, 우한 등 6종류의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중화 백신인데 의학 잡지 메디컬 리브 잡지에 과학 보고서로 게재됐으며 의학 전문지 렛싯에 퍼블리시 검토 중이며 WHO 인가를 받으면 나노코박스는 코로나19 백신으로 당당히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나노젠은 지난 6월부터 13,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임상 3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지원자에서 나노코박스의 효능을 포함하여 안정성, 내약성 및 면역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I형으로 만든 백신으로 면역 반응률과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으며 보관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노바백스와 같은 단백질 형태이나 나노코박스는 CHO 셀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지난 4월 8일 완료된 임상 이상 데이터상 백신을 투여한 지원자 전체에서 기준 이상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고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2차 투여 14일 후 90%가 넘는 항체 생성을 보였다는 것을 논문으로 입증했습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GBP510의 임상 3상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중 임상 3상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1분기쯤 3상 임상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중간 분석 결과 이후 허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백신과 마찬가지로 3주 자문을 통해 품목 허가를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저점 대비 350% 정도 상승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는 이미 임상 3단계를 진행했고 나노젠은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해 나노코박스 임상시험 3단계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내년 1분기에 3상 결과가 나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정보다 빠른 일정입니다. 진양곤 회장은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차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백신 수급의 활로를 열어가겠다며 HBS 구성원인 HLB제약, 단디바이오사이언스, 엘레바, 유뮤노믹 등 각 계열사들의 강점에 맞춰 나노코박스의 생산, 판매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HLB그룹에서의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이뮤노믹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 권리를 인수한 나노코박스 백신의 효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각각 대표 과학자 3명씩을 선임해 석 달 내에 나노코박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기술 이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백신 기술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코로나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백신 1차 접종률이 8월 19일까지 2,48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오는 21일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 정확히는 176일 만이 되는데 2차 접종 완료율은 오는 10월 초에 50%를 넘길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2차 접종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원균주보다 225% 빠르고 현재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백신 개발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코로나19 백신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부스터샷은 백신 효과를 높이고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6개월 동안 중증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는 높게 유지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성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는 감소했다며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6에서 12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진행해야 백신 효능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시장이 더 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장에 진입할 수만 있다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WHO는 이번 예측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백신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세계보건기구 WHO가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매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 역시 2년마다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나노코박스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을 나타내었고 저렴할 뿐 아니라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장에 나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시간 8월 20일 4시에서 6시에 나노코박스 백신 도입이라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외교부 대표, 과학기술부 대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긴급사용 허가에 대해 토론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베트남어를 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아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공유받은 내용의 일부를 빌리면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소개와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포함되었는데 나노코박스 백신의 효능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전문가들은 자국 내 승인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과 관련하여 내용이 올라오면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기대감으로 HLB그룹주는 장중을 포함하여 시외 상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차 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매도 세력은 3만원 초반대에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공매도를 쳐놓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니까 대차 수량으로 호가창을 채우고 현물로 하방으로 던질 겁니다. 만약 긴급 승인
혹은 3상에서의 좋은 결과와 같이 큰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데 위에 막을 물량이 없다면 숏커버링으로 인하여 주가는 무섭게 오를 것입니다. 주가 상승을 위하여 주주분들의 대차 해지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트의 일봉의 위치로 보았을 때 위로는 큰 매물대가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보이긴 하지만 아무리 큰 매물대라도 큰 재료, 큰 뉴스가 선행되면 뚫기 쉽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하단까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포함하여 개미들의 익절 물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은 세력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양새입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다리는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 아쉽지만 이 또한 공매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항암제와 다르게 전 국민에 해당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백신의 커버리지 확대가 중요합니다. HLB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항암제 기대만으로 형성되었던 지금의 이 주가는 한 차례 더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외도 상승한 만큼 다음 주 HLB의 흐름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